안녕하세요. 푸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상속 재산 분할을 통해서 상속받은 사례, 그 중에서도 소송이 아니고 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마무리했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어머님이셨는데요. 어머님 슬하에 3남매가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이제 아들이고 셋째가 딸이었는데 저한테 의뢰하신 분은 둘째 분이셨고요. 첫째 형님은 나이 차이가 꽤 났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결혼해서 분가하고 따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막내 딸도 오래전에 분가하고 사실은 부모님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내다시피 하는 사이였고요. 하지만 이제 이 의뢰인분은 어머님 가까이에서 살면서 자주 찾아뵙고 일 있으면 돕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어머님이 원래는 이제 1층 단층짜리 한옥 주택에 거주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노후 대비가 필요하니까 집을 조금 증축을 해서 월세를 놓고 세를 받아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집을 증축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시작해버린 거예요. 기존의 한옥 건물 철거하고 5층짜리 건물을 새로 짓고 거기에 세를 들여서 월세를 받고 생활하고, 어머님도 그 중에 방 하나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시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10년 전에 치매에 걸리셔서 이 둘째 아들이 정성껏 모셨지만 이제 상태가 계속 악화됐고, 어머님이 폭력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치매인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치매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고, 찾아가면 갑자기 막 화를 내시고 욕을 하신다거나 이런 일이 많이 있었고, 새들어 사는 분들하고도 찾아가서 이상하게 시비를 걸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걱정이 되니까 자기 이제 아내한테 매일매일 가서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돌보도록 이렇게 했는데, 어머님 상태가 계속 나빠지다 보니까 결국 이 아내, 며느리는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님하고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모셨고요. 특히 어머님이 상태가 심해지셨을 때는 대소변을 못 가리셨어요. 방에다가 하시고 발라놓고 이렇게 하셨는데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매일 그거를 닦고 쓸고 하면서 냄새 지우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계속 변을 아무데나 바르고 이런 상황이어서 결국은 하다 안 되니 나중에는 이 아들까지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모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10년 뒤에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형하고 여동생한테 어머님이 사시던 집을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되니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연락을 취했죠. 형한테 가가지고는 이 집이 사실은 내가 엄마랑 같이 지은 집이니까 사실 내가 지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 대신에 형한테는 금전적으로 조금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동생한테도 찾아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의를 했더니 거의 문전박대를 했고, 협의가 안 되니까 분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내신 거예요.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문제되는 게, 이거는 상속재산인가 아니면 재산이 아닌가, 이거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번 사례에서 나오는 이 집도 무허가에다가 등기도 안 된 건물이었어요. 집은 등기부 떼보면 다 나오잖아요. 소유권자가 누구다 이런 거 다 기재가 되는데, 이건 그게 없는 거예요. 등기부는 예전에 5층짜리 건물을 짓기 전에 단층 한옥집,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등기하고 현황이 일치하지 않죠. 이런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상속재산이 되느냐? 상속재산이 되어야 분할할 거 아니에요. 소유권 등기도 못 하는데 분할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상속재산에 해당이 되고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뢰인분이 가장 내세우는 게, 10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특히 어머님이 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셨잖아요. 그걸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까지 다 직장까지 그만두면서까지 10년 동안 어머니 간병에 매달렸는데, 주변에서는 왜 요양원에 보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분이 너무 효자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요양원에 보내봤자 거의 감금하다시피 해서 묶어놓고 그렇게 지내실 게 뻔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럼 이거를 상속재산 분할할 때는 아무것도 고려해주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분도 기여분 주장을 했습니다. 기여분이라는 것이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하게 부양을 했다거나 재산 증식에 어떤 기여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상속재산 이외에 별도로 이만큼 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걸 기여분으로 주장을 했고, 충분히 기여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의뢰인이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의 예금 통장을 조회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 둘째 아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장남한테 돈을 많이 준 거예요. 몰랐어요, 둘째 아들은. 사실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이 옆에서 모시는 둘째 아들한테도 물론 도와주고 했지만 멀리 떨어져서 오지도 않는 장남한테 돈을 많이 보내준 거예요. 장남이라는 그런 걸 많이 고려해서 그렇게 했겠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첫째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지방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고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마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던 것 같고,
있었고, 그래서 어머님이 거절을 못하고 계속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금액이 상당했는데, 그거는 상속재산 분할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거는 상속을 미리 받은 걸로 봅니다. 그래야 공평하겠죠? 생전에 다 받아가 놓고 상속재산 분할은 분할대로 따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미리 받아간 거는 상속분을 미리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거는 특별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둘째가 가가지고, 형 이거 뭐야? 이만큼 받아갔어? 이렇게 했더니 형이, 난 받아간 적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래 내역 떼보면 다 나와 있고, 어머님 통장에서 큰아들 명의로 계좌 이체를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면 다른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익에 해당되는 거는 문제는 없죠.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체를 한 게 아니고 어머님이 그냥 현금으로 출금했어요. 현금으로 준 거죠. 근데 어머님 통장에는 출금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 첫째 아들한테 줬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생겨요.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첫째 아들이 받아갔다. 이번 사건도 큰형이 안 받아갔다, 이렇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둘째가 이제 은행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따졌더니, 그거 첫째 아들이 어머님 신분증하고 다 갖고 와가지고 첫째 아들이 찾아갔다, 이런 진술을 하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지방에는 아직 그런 게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확인 받아서, 그럼 이 중에 형이 빼간 게 어떤 거냐 그랬더니 다 이렇게 다 체크하는데 벌써 뭐 수억 원이 되는 거예요. 직원이 하는 말이, CCTV도 다 있다, 형이 찾아간 거다, 그러면 그 자료 놔두라. 그러고 제가 이제 소송 과정에서 예금 인출할 때 썼던 그 전표들 조회를 했더니 형이 찾아간 게 나왔어요. 형이 사인이 나오고 형의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이런 게 나온 거죠. 형이 찾아갔다는 건 그렇게 입증이 됐어요. 이제 형이 그렇게 미리 받아간 것도 상속재산 분할 상속받은 걸로 쳐야 된다, 그게 대답이 되겠네요. 둘째 아들이 어머니하고 같이 지었거든요. 실무적인 걸 많이 했어요. 목자들한테 연락하고 감독하고, 건물 짓는 동안 어머니하고 바로 옆에 이제 원룸 잡아가지고 살면서 같이 했는데, 그렇다고 그게 둘째 거냐? 거기서 거주했던 분은 어머님이셨고, 그 자리에 원래 있던 건물도 어머님 집이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둘째 아들이 그걸 자기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집인데 다만 내가 기여를 많이 했으니 그 정도 기여는 플러스해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기여분 주장을 한 것이고요. 물론 기여분이 인정이 되어야 맞는 사건인 것 같고요. 그걸 고려하지 않고 다른 형제들하고 똑같이 3분의 1씩 나눠 갖는다고 하면 이분은 많이 억울한 상황이 되겠죠. 안타깝게도 소송으로 대부분 가죠. 상속재산은 분할하자 이렇게 해서 상속인들 간에 협의를 하는 게 원칙인데, 협의가 잘 안 되면 결국은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거거든요. 소송으로 가면 그 단계까지 갔다는 거는 이미 상속인들 간에 의가 많이 상한 거예요. 서로 얘기가 안 통하고 서로 막 원수 보듯이 보고 이런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협의나 조정 이런 걸 통해서 마무리한다면 형제 간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의가 상하거나 하는 결과는 좀 피할 수가 있겠죠. 이번 사건도 조정이 될 여지가 있는지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다행히 첫째 아들이 이게 원하는 것은 많이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였냐면, 어머님한테서 용돈도 받아 쓰고 이렇게 돈을 정기적으로 받아 썼는데 어머님 돌아가시니까 그게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연금식이든 매달 용돈식이든 생활비를 조금 받았으면 좋겠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둘째 아들한테 그럼 이렇게 제의합시다 라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 집에서 나오는 월세 중에 한 칸이나 두 칸 정도 월세를 사망할 때까지 주겠다, 그거를 약속을 하겠다, 그렇게 제의를 하자, 그렇게 됐고요. 여동생도 사실은 이제 별 관심이 없어요. 오래전부터 연락이 잘 안 되던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결국 찾아가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겠다, 금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동의해달라고 얘기했고요. 결국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법원에다가 조정기일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조정기일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 가지 막 쟁점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가 미등기 건물이 상속재산이 되느냐, 기여분 문제, 특별수익 문제, 소송을 하느냐, 협의를 하느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언급이 다 됐는데, 이게 근데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서는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무조건 싸움으로 가겠다, 소송 가겠다, 그게 아니라, 물론 소송으로 갔더라도 가급적이면 적절히 양보하고 합의안을 도출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타협안이 있는지 고민해보시고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마무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상속재산 분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